안녕하십니까.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가락에 생기는 병 중에 하나인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방아쇠 수지를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가 되는데, 그림에 심줄이 부어서 굵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손가락은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마디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마디를 구부리는 힘줄이 두 개씩 있게 되는데, 이 힘줄들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얇은 마구로 형성된 터널을 통과하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손가락을 구부릴 때도 힘줄들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되겠고요. 힘줄이 염증이 생겨서 부어졌는데 힘줄이 터널을 통과를 잘 하지 못하는 병이 방아쇠 수지가 되겠습니다. 방아쇠 수지가 발생이 되면은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잘 안 펴져서 반대편 손가락으로 억지로 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낮에 일을 많이 하거나 무리를 하게 되면은 손가락이 잘 안 구부러지거나 잘 안 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뚝 하는 느낌이나 소리가 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래되거나 심한 분들은 이 손바닥 쪽으로 마디 있는데 혹같이 뭐가 만져진다는 분들도 있고요. 결절같이 튀어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방아쇠 수지의 증상이나 소견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방아쇠 수지는 진찰이나 소견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진단이 되는데, 가장 정확한 검사는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면은 검사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방아쇠 수지가 있는 분의 초음파 영상이 되는데, 움직이는 부위가 힘줄 부위가 되겠고, 일부분은 굵어져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굵어져 있는 부위가 터널을 잘 통과를 못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터널 주위로 검게 보이는 부위가 염증이 있고 물이 차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초음파상에 이 정도 보이면은 아주 심한 방아쇠 수지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방아쇠 수지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가 되고 있고, 사실 약만 먹어서는 잘 낫지는 않고요. 직접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부어져 있는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증식 치료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비수술적인 치료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고 통증이 있는 경우, 또 길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손가락이 아예 잘 안 구부러지거나 안 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도 일상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주 수술 내용은 굵어져 있는 힘줄 주위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터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터널의 일부분을 절개를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채도 절개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절개를 많이 했다면은 요즘에는 한 1cm에서 1.5cm 정도 되는 채도 절개를 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줄을 막고 있는 터널을 절개를 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고, 심줄을 싸고 있는 주위에 염증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수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사실 수술 자체는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닌데, 다만 절개를 하고 다시 봉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합한 부위에 한동안 물이 닿으면 안 되거든요. 상처가 아물어야 되니까. 그 기간을 한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최소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도 적고 후유증도 적고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고요. 수술 시간이 짧아서 환자의 신체적인 부담도 적고 재발률도 아주 낮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저희 병원의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